아니야. 거짓말이지. 현지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가족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남자의 마지막 편지였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유비남이라니. 죽고 싶어. 그리고 30년이 지났다. 가을 햇살이 창문 틈으로 얇게 스며들었다. 김현지는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떴다. 시계 초침이 가볍게 바늘을 밀고 있었다. 습관처럼 머리맡에 책을 집어들었다. 오래전 좋아하던 시집이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잔잔한 종이 냄새가 났다. 그러나 한 줄을 끝까지 읽기 전에 책을 덮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의식이지만 끝내 마음은 책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부엌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났다. 현지는 찻잔에 녹차 티백을 넣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도 어제와 다르지 않겠지. 입안에 퍼지는 따뜻함은 잠시였다. 컵을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마음 한쪽에서 묵직한 공허가 스며들었다. 저 김현지는 한 번의 상처로 일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조금나마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먼저 구독 눌러주시겠어요?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출근길 버스 안 창밖으로 초가을 하늘이 낮게 깔렸다. 지나가는 건물들의 유리창에는 다른 사람들의 하루가 반사됐다. 현지는 무심히 그 속 얼굴들을 스쳤다. 나는 아직도 일한다. 여전히 같은 자리. 사람들은 은퇴를 이야기했고 친구들은 손주 자랑을 했다. 현지에게는 먼 이야기였다. 회사 사무실은 여느 날처럼 조용했다. 사장은 지나가며 김 과장, 오늘도 믿습니다. 라고 웃었지만 뒤에서 들리는 동료들의 속삭임은 귓가에 오래 남았다. 아직도 그만두실 생각 없으시대? 현지는 모른 척했다. 하지만 오후 인사팀에서 들려온 재배치 소식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연말에 조직 개편이 있을 거라네요. 은퇴 권고도 같이 나온대요. 가볍게 흘린 말이었지만 현지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철렁 내려앉았다. 퇴근길, 골목길은 초저녁 냄새로 가득했다. 편의점 간판 불빛이 부드럽게 거리를 밝히고 있었다. 문을 열자 방숙자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현지 씨, 오늘도 고생했네. 새로 들어온 원두 맛 좀 볼래? 방숙자는 늘 그렇게 먼저 말을 걸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여자.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 한 구석에서 현지는 미묘한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눈 속에서 비친 그림자와 닮아 있었다. 커피를 한 모금 머금고 편의점을 나서려는데 낡은 계단 아래서 무심한 목소리가 들렸다. 조심히 올라가쇼. 최영식이었다. 현지는 놀란 듯 돌아봤다. 그는 늘 그렇듯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채였다. 말없이 인사만 건네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현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사람은 참 똑같다. 무뚝뚝하고 변하지 않아. 그런데 오늘따라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켠 뒤에도 현지는 그 짧은 목소리를 떠올렸다. 커튼 너머로 옆집 불이 꺼지는 소리가 들릴 때 문득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곧바로 회사에서 들은 재배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일은 오늘과 같을까? 아니면 정말로 달라질까? 현지는 녹차가 식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쩌면 아주 작은 균열이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현지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책장에 빽빽이 꽂힌 시집과 소설책이 한 줄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책등을 천천히 훑다 오래된 노란빛 엽서 하나를 발견했다. 엽서 속 글씨는 이미 빛이 발해 있었지만 기억은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현지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가족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유부남이었던 그 남자의 마지막 편지였다. 그날 이후 그녀의 세상은 낡은 필름처럼 색을 잃었다. 사람을 믿지 않기로, 다시는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29의 가을. 현지는 손끝을 떨며 엽서를 다시 책 속에 끼워 넣었다. 창문을 열자 골목길 냄새가 스며들었다. 가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고 편의점 불빛이 부드럽게 번졌다. 문득 아래층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방숙자였다. 아이고, 김철웅. 오늘은 무슨 바람이야? 낯익은 아들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엄마, 그냥 들렀어. 지영이랑 근처 회식 끝나고 왔어. 현지는 창틀에 팔을 괴고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방숙자는 젖은 앞치마를 털며 아들을 맞았다. 김철웅과 그의 아내 지영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엔 다소 계산된 미소가 스쳤다. 엄마, 요즘 가게 수입은 어때? 뭐, 그냥 그렇지. 왜? 아버지 남기신 건물도 있고 이제 편의점은 정리해도 되잖아. 지영이랑 나도 집을 알아봐야 하고. 지영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그냥 엄마가 편해지셨으면 해서요. 현지는 무의식적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방숙자의 얼굴에 잠깐 그림자가 드리웠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너희 걱정할 일 아냐. 단호한 말투였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외로움을 현지는 느낄 수 있었다. 그때 낯선 발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우산을 쓴 최영식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방숙자는 곧장 밝게 웃으며 다가갔다. 어머, 영식 씨. 비 오는데 혼자 산책이에요? 집에 물이 잠깐 새서 편의점에 테이프 좀 사러. 무뚝뚝한 대답, 그러나 어딘가 서투른 친절이 섞여 있었다. 방숙자는 팔짱을 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런 밤에 테이프라니, 혹시 영화 찍으려고? 최영식은 살짝 얼굴을 붉혔다. 농담도. 그냥 수리하려고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들 사이에 알 수 없는 기류가 흘렀다. 현지는 창가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의 대화가 귀에 들어오지 않자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음악 같았다. 그리고 그 곁에서 느껴지는 자기 자신의 고독이 더욱 짙어졌다. 잠시 후 김철웅 부부는 가벼운 인사를 남기고 떠났다. 방숙자는 편의점 문을 닫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영식은 여전히 우산을 든 채 서 있었다. 수리할 거 도와줄까요? 라는 그의 한마디에 방숙자는 반쯤 장난스럽게 반쯤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현지의 마음을 흔들었다. 저 사람 어쩌면 혼자가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을 스스로 밀어냈다. 다시 마음을 여는 일은 오래전 그 편지를 읽던 밤처럼 또 다른 상처를 불러올지도 모른다. 시간이 더 흐르자 골목은 완전히 잠들었다. 편의점의 불빛도 옆집의 창문도 모두 어둠 속으로 잠겼다. 현지는 조심스레 창문을 닫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오래 굳어있던 얼음이 살짝 금이 간 듯한 느낌. 그녀는 스스로에게 낮게 중얼거렸다. 내일은 오늘과 다를 수도 있어. 녹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그러나 그 차가운 잔을 입술에 댈 때 현지는 처음으로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미묘한 설렘을 느꼈다. 아침 공기가 한결 차가워졌다. 김현지는 평소보다 서둘러 출근 준비를 마쳤다. 창문을 열자 골목길에 남은 빗물이 은빛으로 반짝였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낮은 기침 소리에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잠깐 문이 열리며 최영식이 우산을 말리고 있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무뚝뚝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현지는
어젯밤 들었던 그의 한마디가 여전히 마음속에 맴돌았다. 회사에 도착했지만 사무실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복잡했다. 인사팀에서 구체적인 조직 개편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연말까지는 정리될 거라네요. 동료의 말에 현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퇴직이라는 단어가 서늘한 바람처럼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퇴근 후 편의점 불빛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열자 방숙자가 반가운 얼굴로 손을 흔들었다. 현지 씨, 어제 일찍 들어갔죠? 커피 한 잔하고 가요. 현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방숙자는 오늘따라 들뜬 목소리였다. 어제 영식 씨가 밤늦게까지 집을 고치더라니까. 혼자서 무거운 거 들고 난리였어. 내가 테이프 건네줬더니 감사합니다 하더라고. 그녀의 말끝에 묘한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현지는 조심스레 웃었다. 영식 씨는 원래 혼자 잘하잖아요. 그래도 남자는 챙겨줘야지. 그 사람 은근히 허술해. 혼자 산 세월이 길어서 그런가 봐. 방숙자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현지 씨, 혹시 관심 있어? 에이, 무슨 소리예요? 현지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심장이 미묘하게 두근거렸다. 그때 편의점 문이 다시 열렸다. 김철웅 부부였다. 철웅은 친근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다. 엄마, 오늘도 장사 잘 돼요? 방숙자는 눈썹을 살짝 찡그렸다. 그럭저럭. 너희는 또 웬일이야? 그냥 근처에 볼 일 있어서요. 지영이 옆에서 상냥하게 웃었다.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요즘 일 많이 하시면 힘드실 텐데. 현지는 테이블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철웅의 시선이 편의점 안쪽, 계산대 뒤쪽을 스캔하는 순간 그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했다. 유산을 서두르는 건가? 방숙자의 표정도 순간 굳어졌다. 잠시 후 부부가 떠나자 방숙자는 허탈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얘네들 요즘 부쩍 찾아와. 결혼하고 나서도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던 애들이었는데. 현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가게나 건물 때문에? 방숙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모르겠어. 뭐, 다들 자기 살 길 찾는 거겠지. 그때 골목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낯익은 그림자가 편의점 문 앞에 멈췄다. 최영식이었다. 그는 잠시 현지와 눈을 마주치더니 어색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짧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에 현지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뛰었다. 방숙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영식 씨, 또 수리하러요? 예. 어제 다 못 끝내서요. 그럼 이 커피나 좀 들고 가요. 밤에 일하면 추울 텐데. 방숙자는 능숙하게 컵을 건넸다. 현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방숙자의 장난기와 최영식의 어색한 미소 사이 자신이 설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을수록 골목은 더욱 고요해졌다. 편의점 문이 닫히자 방숙자는 카운터에 몸을 기댄 채 커피를 홀짝였다. 현지도 잠시 자리를 지키며 함께 있었다. 그리고 문득 밖을 바라보니 최영식이 건물 벽을 따라 전등을 교체하고 있었다. 사다리 위 그의 모습이 달빛에 또렷하게 드러났다. 방숙자가 슬쩍 미소를 지었다. 저 사람 혼자 뭐든 다 해. 현지 씨, 저런 남자 보기 쉽지 않아. 가서 좀 도와주지 그래. 현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저 사람 혼자 잘하잖아요. 혼자 잘한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야. 혼자 오래 살다 보면 남의 손길이 어색해지거든. 방숙자는 의미심장하게 말을 이었다. 현지 씨, 괜히 멀리서만 바라보다가 놓치지 말고
방숙자 씨. 현지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러나 귓가가 은근히 달아올랐다. 그때 밖에서 젠장하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현지가 고개를 돌리자 사다리 위에서 최영식이 몸을 비틀며 난간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문을 열고 달려나갔다. 괜찮으세요? 네. 발을 잠깐 헛디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현지는 사다리 밑을 잡아주며 말했다. 위험하게 혼자 하시지 말고 누군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시지 그랬어요. 최영식은 잠시 머뭇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런 일로 누굴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현지는 그 말에서 묘한 슬픔을 느꼈다. 그의 고집스러움 속에 오랜 세월 혼자의 시간이 스며 있는 듯 했다. 잠깐만요. 제가 전등 받쳐드릴게요. 그녀는 전등을 건네며 자연스레 사다리를 붙들었다. 손끝이 살짝 그의 손등에 닿자 생각보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잠시 후 작업이 끝나자 그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덕분에 빨리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낯설지 않았다. 그때 골목 끝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번쩍였다. 김철웅 부부였다. 그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방숙자를 찾았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네요. 철웅의 목소리에는 급한 기색이 묻어 있었다. 방숙자는 곧장 문을 열고 나왔다. 이 시간에 또 무슨 일이야? 철웅이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가게 이제 그만 접는 게 어때요? 지영이랑 저도 대출을 받아 집을 알아보는데 엄마가 그 건물 처분만 해주시면 우리도 숨통이 트여요. 지영은 방숙자의 팔을 살짝 잡으며 부드럽게 덧붙였다. 어머니, 그냥 앞으로 편하게 사시라는 뜻이에요. 방숙자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결정할 일이야. 너희 사는데 내가 발목이 될 생각 없어. 하지만 내 집과 가게는 내가 지킬 거야. 그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현지는 그 안에서 오래 묵힌 외로움과 슬픔을 읽었다. 최영식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늦은 밤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에 철웅이 잠시 말을 멈췄다. 방숙자는 그 순간 잠깐 눈빛을 누그러뜨렸다. 들었지? 이 시간엔 집에나 들어가. 나중에 이야기하자. 철웅 부부는 결국 짧은 인사만 남기고 돌아갔다. 자동차 불빛이 골목에서 사라지자 편의점 앞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방숙자는 긴 숨을 내쉬며 말했다. 미안해요. 다들 소란을 보게 했네. 현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최영식도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란 게 참 어려운 거죠. 그 말에는 자신의 오래된 상처가 묻어나는 듯했다. 방숙자는 둘을 번갈아 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이 골목은 말이야. 혼자 사는 사람들만 사는 줄 알았더니 은근히 따뜻하네. 현지 씨, 영식 씨 오늘 같은 밤 커피 한 잔 더 하고 가죠? 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영식도 어색한 미소로 따라 들어섰다. 편의점 안 조용한 불빛 아래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한 테이블 위에 나란히 드리워졌다. 편의점 안은 은은한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벽에 걸린 작은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방숙자가 따뜻한 머그컵을 세 잔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런 시간 좀 특별하지 않아요? 가끔은 이렇게 엉뚱한 밤이 재미있다니까. 현지는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천천히 돌렸다. 차가운 도심 한복판에서도
이렇게 사람 냄새가 나는 순간이 남아있다는 게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다. 최영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살짝 어깨를 풀며 중얼거렸다. 밤이 길어도 이렇게 모여 있으니 덜 외롭네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현지는 그 말에 짧게 웃음을 터뜨렸다. 영식 씨도 외롭다는 말을 하네요. 왠지 의외예요. 사람이니까요. 저도 가끔은 누군가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게 그립죠. 최영식의 시선이 잠깐 그녀를 스쳤다. 그 짧은 순간이 현지의 가슴에 은근한 파문을 일으켰다. 방숙자가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둘을 번갈아 보았다. 이 골목에 살면서 몰랐네. 둘이 이렇게 어울리는 줄. 현지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지만 볼끝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숨길 수 없었다. 잠시 후 바깥에서 바람이 스르르 불며 유리문이 살짝 흔들렸다. 도시의 소음은 멀리서 희미하게만 들려왔다. 세 사람은 그저 커피를 마시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현지는 마음속으로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다. 젊은 시절 믿었던 남자에게 배신당했던 순간, 그때의 쓰라림이 지금도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또렷이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방금 전 최영식과 함께 사다리를 붙잡고 있던 짧은 온기만큼은 그 어떤 과거의 그림자보다 따뜻했다. 방숙자가 일어나며 두 손을 털었다. 이제 슬슬 문 닫고 들어가야겠어요. 내일 아침 손님들 오려면 또 일찍 일어나야 하거든. 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은 참 이상한 밤이었네요. 그래도 좋았어요. 최영식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고맙습니다. 두 분 덕에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현지는 문을 나서며 은근히 옆을 걷는 최영식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엔 긴 말이 필요 없었다. 별빛이 골목을 따라 길게 드리워졌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문 너머를 바라보던 현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내일을 기다리고 싶다는 작은 설렘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침 공기가 희미한 연분홍으로 물들었다. 김현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밖 골목길 위로 여명이 번지며 작은 이슬을 반짝이게 했다. 밤새 머릿속을 맴돌던 장면이 잔상처럼 남아 있었다. 사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최영식의 눈빛, 그리고 늦은 밤 편의점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있던 그 따뜻한 순간. 현지는 부엌으로 걸음을 옮기며 스스로를 다그치듯 속삭였다. 괜히 설레는 거 아니야. 그저 이웃일 뿐이야, 이웃. 커피를 내리는 동안 오래 묵힌 기억이 불쑥 되살아났다. 27의 여름. 유부남이었던 그가 남몰래 건넨 장미 한 송이, 그리고 모든 것이 들통난 후 서늘하게 닫힌 사무실 문, 차갑게 돌아선 동료들의 시선. 그때의 상처는 아직도 그녀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검게 응고된 채 살아있었다. 다시는 누구도 믿지 말자. 그때의 다짐한 문장이 지금까지의 삶을 이끌어온 하나의 규칙처럼 남아있었다. 출근길, 작은 아파트 골목을 지나던 현지는 문득 시선을 끄는 장면을 보았다. 최영식이 꽃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가느다란 물줄기 사이로 이른 햇살이 부서졌다. 그는 그녀를 발견하고 잠시 멈췄다. 아, 출근이시군요. 네.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요. 이 아이들은 챙기지 않으면 금세 시들어버리거든요. 그가 화분을 어루만지는 손길은 놀랍도록 섬세했다. 현지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작게 인사를 하고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간질거렸다. 회사에 도착한 현지는 메일을 확인하던 중 불쑥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방숙자라는 이름이 떴다.
현지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어제 일 때문에 우리 셋이서 밥 한 번 먹죠? 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저녁 무렵 세 사람은 골목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방숙자는 여느 때처럼 쾌활했지만 눈가에는 엷은 그늘이 번져 있었다. 어제 애들이 그렇게 들이닥치니 밤새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그녀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재산이 걔들 눈에는 그냥 돈으로만 보이나 봐. 남편이 남긴 것들, 나름의 추억이 담긴 건데 말이죠. 현지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혹시 대화로 풀 수 있지 않을까요? 방숙자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대화가 통하면 내가 이렇게 속을 끓일까요? 그때 최영식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저도 오래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를 향했다. 영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잔을 내려놓았다. 젊을 때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더 넉넉한 삶을 선택했죠. 그때 집안에서도 재산 이야기가 얽혀 있었어요. 그 일이 제 마음을 꽁꽁 묶어버렸죠. 그의 눈동자 속에는 오래된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다. 현지는 그 고백에 잠시 말을 잃었다. 자신과 닮은 듯한 그 과거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방숙자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둘이서 상처의 모양이 참 비슷하네. 그런 사람끼리 서로 기대면 얼마나 좋을까? 현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러나 최영식은 부드럽게 웃기만 했다. 기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다. 김철웅 부부가 서 있었다. 철웅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지영은 그 뒤에서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철웅이 낮게 그러나 날카롭게 말했다. 전화도 안 받으시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피하세요? 방숙자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지만 지금은 손님이랑 함께 있어. 이야기는 나중에 해. 손님? 철웅의 시선이 현지와 영식을 스쳤다. 순간 그의 눈가에 경계와 질투가 번졌다. 엄마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과 밥을 드시고 계셨다니 참 대단하시네요. 식당 공기가 단숨에 싸늘해졌다. 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최영식은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금 하시는 말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철웅이 한 발 다가왔다. 당신이 뭔데? 그때 방숙자가 단호하게 손을 들었다. 철웅, 그만해. 이분들은 내 소중한 이웃이야. 그리고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너희가 뭐라 해도 그건 내 결정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영이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낮게 말했다. 그만하자. 철웅 씨. 철웅은 이를 악물며 고개를 돌렸다.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이건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문을 박차고 나갔다. 식당 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묵직한 여운이 남았다. 방숙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더는 피할 수 없겠네요.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렵죠. 현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최영식을 바라보았다. 그 역시 잔잔하지만 단단한 시선으로 그녀를 마주했다. 그 순간 현지는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자신을 묶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새로운 무언가가 조용히 움트고 있다는 사실을. 저녁이 되자 골목길에는 어둠이 내려앉았다. 편의점 불빛이 작은 오아시스처럼 반짝였다. 현지는 창가에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봤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제의 따스함과 오늘의 무거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골목 끝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번쩍였다. 김철웅 부부였다. 이번엔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철웅은 얼굴을 굳힌 채 곧장 편의점 문을 열었다. 엄마, 다시 이야기하러 왔어요. 지영도 뒤따르며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방숙자는 장난기 섞인 웃음을 띄었지만 내심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시간에 또 무슨 일이야? 철웅은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이건 단순한 가족 걱정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건물과 편의점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방숙자는 의자를 붙들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뭐라 해도 내 결정이야. 엄마, 지금은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해요. 저와 지영이 계획한 대로. 철웅의 말이 끊겼다. 현지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긴장감을 느꼈다.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닌 감정과 추억이 얽힌 복잡한 갈등임이 분명했다. 그때 최영식이 나타났다. 철웅 씨, 지금 하시는 말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방숙자는 잠시 눈을 크게 뜨고 그의 존재를 인식했다. 최영식의 한마디는 철웅의 날카로운 기운을 잠시 누그러뜨렸다. 현지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최영식에게 말했다. 영식 씨, 굳이. 하지만 그는 이미 철웅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무례하게 굴지 않겠습니다. 방숙자가 작은 웃음을 지었다. 영식 씨, 참 말 한마디가 이렇게 힘이 되는 걸 보니 역시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네. 철웅 부부는 결국 짧은 언쟁 끝에 돌아섰지만 현지와 방숙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았다. 최영식도 사라지는 자동차 불빛을 바라보며 잠시 골목을 떠나지 못했다. 편의점 안 커피를 마시며 세 사람은 침묵했다. 현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영식 씨, 이렇게 나서도 괜찮으세요? 그는 살짝 웃으며 답했다. 이런 일에는 물러설 수 없죠. 방숙자 씨가 위험한 순간에 혼자 두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현지는 그 말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복잡해짐을 감지했다. 저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은 좀 놀랐을 뿐이에요. 방숙자가 장난스럽게 눈을 굴렸다. 아이고, 둘 다 참 늦은 밤 골목에서 뭘 이렇게 진지하게. 현지 씨, 영식 씨, 이제 슬슬 집에 들어가시죠? 최영식은 살짝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에게 자연스레 머물렀다. 작은 오해와 긴장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편의점 안은 여전히 은은한 조명 아래 아늑했다. 방숙자는 카운터에 기대며 손가락으로 잔을 톡톡 두드렸다. 오늘 밤은 참 소란스러웠네. 이 골목에서 이런 일은 드물다고 생각했는데. 현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 그런데 영식 씨가 있어서 다행이었네요. 최영식은 눈살을 조금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다행이라니요? 저도 마음이 놓였죠. 방숙자 씨가 혼자라면 그냥 두지 않았을 겁니다. 현지는 가슴속에서 묘한 설렘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누군가가 내 옆을 지켜준다는 느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지만 누군가 말을 꺼낼 필요는 없었다. 방숙자가 장난스럽게 눈을 굴리며 말했다. 이제 슬슬 커플 모드인가요? 아이고, 내가 둘 다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 줄이야. 현지 씨, 영식 씨,
내일 아침에는 꼭 웃으며 인사하세요. 현지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방숙자 씨, 농담도 이제 그만하세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살짝 올라오는 두근거림을 숨길 수는 없었다. 최영식도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 인사 약속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처럼 골목에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건 드물죠. 방숙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좋아, 오늘 밤은 이렇게 마무리. 둘 다 내일도 무사히 출근하시고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고 그냥 흐름을 따라. 현지는 살짝 긴장을 풀고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마음은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졌고 최영식의 존재가 이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희미하게 번쩍였다. 철웅 부부였다. 이번엔 잠시 경계만 남기고 돌아가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방숙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얘네들 다음엔 또 뭐라고 들고 올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 셋이 이 골목을 지켰으니 됐어. 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골목, 이제 예전처럼 평화롭진 않겠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따뜻했어. 스스로 중얼거렸다. 최영식은 잠시 그녀의 옆을 지켰다. 그리고 은근하게 웃으며 말했다. 현지 씨, 오늘 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골목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번처럼 걱정 안 해도 되겠죠? 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작은 설렘을 인정했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제 조금씩 누군가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싹트고 있었다. 방숙자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씩 웃었다. 오늘 밤 이렇게 끝난 거야. 이제 골목의 평화는 다시 내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자고. 그 말에 현지와 최영식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골목의 어둠 속에서도 세 사람의 그림자는 오래도록 따뜻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늦은 오후 편의점 앞 골목은 여전히 평화롭지 않았다. 김철웅 부부가 이번에는 철저하게 계획을 갖고 등장했다. 엄마, 이번엔 진지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철웅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지영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시선을 떼지 못했다. 방숙자는 카운터 뒤에서 잔을 만지작거리며 살짝 눈을 굴리며 말했다. 자, 이번엔 어떤 작전으로 들어오셨나? 현지는 옆에서 긴장하며 최영식을 바라보았다. 그 역시 잠시 골목 입구를 주시하다가 현지를 향해 미묘한 눈빛을 보냈다. 철웅은 단숨에 핵심을 꺼냈다. 엄마, 건물과 편의점을 정리하고 저희에게 상속을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더 이상 미루면 법적 절차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숙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철웅, 이건 내 결정이야. 내 재산과 내 삶은 내가 선택할 거라고. 너희 말대로만 살기엔 나는 아직 젊다. 그 말투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오래된 피로가 섞여 있었다. 그 순간 최영식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김철웅 씨, 저도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당신들의 요구가 이해가 되긴 하지만 방숙자 씨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철웅은 살짝 눈을 가늘게 뜨며 맞섰다. 영식 씨, 이건 단순한 존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결정을 미루면 우리도 피해를 입습니다. 현지는 긴장감 속에서 최영식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 속에는 불편한 감정이 분명했다. 상속 문제 때문에 골목에서 싸움이 벌어질 줄은 몰랐네요. 현지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때 방숙자가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자, 이 골목에서 싸움질은 그만.
오늘 밤은 다들 한 템포 쉬고 생각해봐요. 커피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철웅 부부는 잠시 멈췄고 현지는 방숙자의 제안에 살짝 안도했다. 최영식은 은근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방숙자 씨 말대로 차분히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세 사람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커피를 준비했다. 현지와 최영식은 나란히 앉아 서로의 눈을 살짝 마주쳤다. 둘 사이의 긴장감은 커피 향과 함께 조금씩 풀렸다. 방숙자는 장난스럽게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보세요. 이렇게 앉으니까 골목이 갑자기 따뜻해 보이네요. 현지 씨, 영식 씨, 마음껏 말하세요. 서로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현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입을 열었다. 사실 오늘 밤 저는 영식 씨와 함께 있는 게 편했어요. 처음엔 그저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냥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영식은 살짝 웃으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씨가 곁에 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방숙자는 살짝 눈을 감으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드디어 둘이 서로 마음을 확인했네. 이 골목도 이제 조금 따뜻해지겠어요. 그 순간 철웅이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엄마,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잠시 물러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죠. 지영도 살짝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팔을 잡았다. 맞아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나아요. 철웅 부부가 돌아가자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다. 편의점 안에서 현지와 최영식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금 어색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방숙자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제 골목의 평화는 우리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세요. 다음에도 서로 마음을 나누고 싶다면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최영식도 살짝 웃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서로의 손끝이 잠깐 닿았고 그 짧은 순간이 두 사람 사이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밤하늘에는 별빛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골목의 작은 편의점, 장난기 많은 방숙자, 그리고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현지와 최영식. 작은 기적처럼 오래된 상처와 갈등 위로 따뜻한 웃음과 설렘이 골목을 감싸고 있었다. 에필로그 골목의 작은 행복. 며칠 후 골목에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다. 편의점 앞 작은 화단에는 방숙자가 직접 심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역시 꽃은 봐야 기분이 좋아지지. 방숙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물을 주고 있었다. 현지는 출근길에 골목을 걷다가 방숙자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방숙자 씨. 꽃이 정말 예쁘네요. 방숙자는 씩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현지 씨, 오늘도 커피 한잔하고 가시겠어요? 골목의 평화를 즐기는 방법이죠. 그때 최영식이 골목 끝에서 나타났다. 좋은 아침입니다, 현지 씨. 현지는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영식 씨. 세 사람은 잠시 함께 골목을 걸었다. 현지와 최영식 사이에는 이제 묘한 설렘과 편안함이 공존했다. 지난밤의 긴장과 상처는 이미 작은 웃음과 장난으로 씻겨나갔다. 방숙자는 두 사람 사이를 살짝 살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둘이 이렇게 걷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다 흐뭇하네. 오늘도 골목의 평화가 살아있구나. 현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래된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최영식은 조용히 그녀의 옆에 다가가 손끝이 살짝 닿도록 맞닿았다. 현지 씨, 오늘 하루도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현지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오늘이 기대돼요. 방숙자는 그 모습을 보며 장난기 섞인 미소를 지었다. 이 골목, 참 작은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네. 골목 위로 햇살이 반짝이고 편의점의 작은 불빛과 꽃들 사이로 세 사람의 웃음과 따뜻함이 골목을 가득 채웠다. 오래된 상처 위로 새롭게 피어난 설렘과 웃음. 이제 골목은 단순한 삶의 공간이 아니라 작은 행복과 따뜻한 이야기가 공존하는 작은 기적의 공간이 되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용기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혼자라고 생각했던 일상에 따뜻한 인연이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 인생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답니다.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골목에도 분명 작은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상처받은 마음이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오늘 골목의 작은 기적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현지나 영식 씨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계신가요? 아니면 방숙자 씨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거예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작은 기적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